나는 밤 9시 반 컨베이어 벨트에 전원을 올린다. 빨간 버튼을 누르면 모터가 낮게 운다.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역에서 버스로 2정거장 떨어진 작은 물류센터. 박스들이 흐르고 테이프건이 착하고 붙는다. 분류 게이트 위에 불이 켜지면 오늘의 내 몸도 켜진다. 예전엔 구청 민원실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번호표와 도장과 서류. 이제는 송장 번호와 스캐너와 박스. 달라진 건 풍경뿐. 내가 사람을 향해 일한다는 사실은 같다. 은퇴하던 날 동료들이 케이크를 잘라주었다. 기석 선배,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플래시가 번쩍였고 박수 소리가 사무실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나는 웃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게 울리던 종이 멈추길 바랐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에 슬리퍼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아내는 말했다. 내일부터는 당신이 집에 있는 거야. 연금만 축내지 말고 뭐라도 해. 나는 대답이 늦었다. 그 늦음이 내 남은 시간의 분위기를 정했을지도 모른다. 처음 한 달은 어색했다. 평생 새벽 알람에 반응하던 몸이 여전히 6시가 되면 눈을 떴다.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치고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봤다. 아내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침부터 설거지나 좀 하지 그래. 설거지를 하면 그릇은 이렇게 쌓는 게 아니지. 청소기를 돌리면 머리카락 하나 못 잡네. 장을 보면 돈은 왜 이렇게 쓰고. 나는 점점 말이 줄었다. 칭찬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말이 길수록 모난 부분이 더 많이 긁혔다. 어느 점심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행 사진 예쁘더라. 다음에 나도 같이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야. 당신은 당신 친구를 만나. 단호했다. 나는 내 명단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동창 몇, 구청 동료 몇. 그러다 목록이 짧아지는 걸 보았다. 내 삶의 대부분은 늘 가족과 일 사이에 있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오래 버티는 법을 배웠고 대신 내 자리를 비우는 법을 잊었다. 가족 모임에서 아내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밥만 축내는 짐이지 뭐. 나는 물컵을 내려놓았다.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 나는 웃으려다가 얼굴이 굳었다. 딸이 말했다. 엄마 애 앞에서 그런 말은. 아내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실이잖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그 말이 맴돌았다. 짐, 연금, 밤. 내 이름 대신 낙인이 돌아다녔다. 다음날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잔액, 적금, 연금 지급일. 노트를 펴고 숫자를 적었다. 전세는 무리겠지. 원룸, 월세, 의료비, 고정비 계산을 적고 지우고 다시 적었다. 좁은 칸 안에서 숨이 가빠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펜을 놓을 때마다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감정이 빠져나가고 숫자가 들어왔다. 숫자는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겁은 났지만 길은 보였다. 일주일 뒤 아내는 여행을 떠났다. 캐리어가 현관에 놓이고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고치는 소리. 즐거운 통화, 높은 웃음. 일주일은 집에 없어. 당신도 혼자 살아봐. 내가 없어도 얼마나 버티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날 때 내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스위치가 눌렸다. 그날 오후 남구법률구조공단 상담창구에 갔다. 직원은 차분했다. 합의 이혼이면 절차는 빠릅니다. 재산분할 범위는 연금, 부동산, 예금 포함이고요. 거주지는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광등 불빛 속에서 종이 위에 내 이름을 적었다. 최기석. 아내가 돌아온 날 쇼핑백이 현관을 채웠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반짝이는 새 옷. 이걸 이렇게 놔두면 어떡해. 빨래는 왜 이렇게 바닥은?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심장이 놀랍도록 잔잔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여기서 그만하자. 아내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서로 매일 상처 주고받는 건 그만하자. 잠시 침묵.
그 사이에 수십 년의 시간이 서 있었다. 재산은 법대로 나누자. 나는 많이 없어도 괜찮아.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는 떠나고 싶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것을 내가 놀랐다. 그러나 놀람은 오래 가지 않았다. 내가 나에게 처음 내린 판결이었다.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아빠가 그 결정을 말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저희는 아빠 편이에요.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먼저 말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내 편이라는 단어가 피부를 따뜻하게 했다. 그날로 방을 알아봤다. 대연동과 목골을 몇 군데 돌아본 끝에 역 근처에 오래된 원룸을 구했다. 6평. 낡은 에어컨, 작은 주방, 얇은 커튼. 문을 열고 들어가 첫바닥에 앉았을 때 발바닥이 차가웠다. 차가움 위에 자유가 얇게 깔렸다. 첫날 밤 밥솥에 쌀을 씻어 넣었다. 물을 가늠하지 못해 질퍽해졌다. 라면을 끓이다 넘쳤고 세탁기를 잘못 돌려 흰 티셔츠가 분홍빛을 띠었다. 전 같으면 호되게 혼났을 실수들.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다음엔 색깔별로 분리. 작은 메모지를 냉장고에 붙였다. 세제 칸, 헹굼 추가, 빨래망. 잘못의 목록이 다음엔 잘하는 목록으로 바뀌는 중이었다. 다음 주 야간 우편물 분류 단기 알바 공고를 봤다. 시간은 밤 9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 몸을 쓰면 생각이 덜 아플 것 같았다. 첫날 작업화 끈을 2번 묶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박스가 흘렀다. 선생님, 제주행은 노란 박스 쪽이에요. 파손 주의는 따로. 젊은 반장이 빠르게 설명했다. 스캐너가 삑하고 울릴 때마다 내 심장도 같은 박자로 뛰었다. 박스를 들어 올리고 구분하고 쌓고 테이프를 당겨 붙였다. 단순한 반복 속에서 오래 잊었던 리듬이 돌아왔다. 몸의 리듬은 마음의 리듬을 데려온다. 쉬는 시간 편히 자판기 앞에서 컵라면을 불렸다. 옆자리 청년이 말했다. 아저씨, 첫날이세요? 응.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기 핫팩 하나 가져가세요.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말 끝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래간만에 내 말이 내 입에 맞았다. 퇴근길 바람이 늦가을 냄새를 들고 왔다. 원룸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오래전 생일에 딸이 사준 하모니카를 꺼냈다. 숨을 들이마시고 불었다. 삐끗했다. 다시 천천히. 숨이 곧 음이 되는 순간이 어디쯤 있을 것이다. 그 경계를 찾는 일이 요즘 내 숙제다. 아침이면 목골 공원을 돈다. 파란 운동기구에 앉아 다리를 민다. 익숙한 어르신이 인사한다. 밤일 하신다면서. 대단하진 않습니다. 제 시간으로 사는 중입니다. 말하고 나면 내 말이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린다. 근처 복지관에서 자활글로 설명회가 있다는 안내문을 보고 들어갔다. 상담사는 연필을 돌리며 내 얘기를 들었다. 한번 흔들린 자리는 다시 세우면 더 단단해져요. 규칙, 관계, 기록. 이 3가지만 붙잡아 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규칙, 관계, 기록. 3단어를 노트 첫 장에 적었다. 규칙은 어렵지 않았다. 같은 시간에 걷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터로 나갔다. 관계는 얇게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춥네요. 얇은 말들은 쉽게 찢어지지 않았다. 기록은 하루 3줄. 오늘은 박스가 가벼웠다. 스캐너가 말을 잘 들었다. 하모니카가 한마디 길어졌다. 쌓이면 문장이 되고 문장은 내일을 잡아당겼다. 법원의 복도는 길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서로 말이 많지 않았다. 말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집은 팔기로 했다. 남은 돈의 절반을 내 계좌로 옮겼다. 통장에 숫자가 찍혔다. 숫자는 무덤덤했다.
그 무덤덤함이 필요했다. 사람의 온기로 아팠던 자리엔 숫자의 냉기가 잠시 깔려 있어도 괜찮았다. 차가움 위에 다시 따뜻함을 깔 수 있을 테니. 이혼 소식을 들은 지인 며칠 연락을 했다. 그 나이에 무슨 다시 생각해봐. 혼자 살 수 있겠어? 나는 웃었다. 벌써 살고 있어. 혼자라는 말이 나를 무너뜨리기보다 일으키는 날이 있다는 걸 알았다. 혼자는 고립이 아니었고 내 편이 되는 첫 단계였다. 오후엔 구청 도서관에 앉았다. 익숙한 냄새.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젊은 시절 내 책상에는 도장이, 지금 내 책상에는 연필이 놓였다. 다른 도구, 비슷한 집중. 아들 부부가 들렀다.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리 잘 하셨어요. 필요하시면 청소 도와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뒤가 서늘했을 것이다. 지금은 다르게 들렸다. 고마워.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할게. 우리는 함께 장을 봤다. 나는 생강과 물을, 며느리는 바구니에 샐러드를 넣었다. 저녁에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나는 들기름에 들들 볶은 멸치와 고추를 놓았다. 며느리가 웃었다. 이 냄새 집 같아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집은 결국 냄새로 기억되는 것. 좋은 냄새는 사람 사이의 거리도 줄인다. 비오는 밤 분류장에 물기가 올라왔다. 스쿠터로 들어온 라이더가 타이어를 만지며 말했다. 공기 좀 빼야 하나. 나는 에어게이지를 건넸다. 여기 이 정도면 딱이에요. 그는 헬멧 속에서 웃었다. 형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박스 하나보다 가벼웠다. 가벼운 덕분에 멀리 갔다. 틈날 때마다 나는 누군가의 어깨를 톡 건드렸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박스 많이 왔네요. 얇은 말들이 쌓일 때 작업장의 공기에서 금속 냄새가 줄었다. 겨울이 오자 손끝이 갈라졌다. 반장은 핸드크림을 건넸다. 이거 좋아요. 스캐너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웃었다. 이제 떨어뜨리면 큰일이지. 웃음이 빨리 퍼졌다. 나는 팀 단체방에 간단한 공지를 자주 올렸다. 내일 포구 방수 준비. 목요일 야식 김밥 30줄. 마음을 쓸어주면 일이 쓸렸다. 일의 주름이 펴지면 사람의 얼굴도 펴졌다. 봄 복지관에서 소소한 글 모임을 시작했다. 제목은 은퇴 이후의 하루들. 5명이 모였다. 도시락을 먹고 각자 하루 3줄을 읽었다. 어떤 이는 텃밭의 흙 냄새를, 어떤 이는 새벽 첫차의 진동을, 어떤 이는 병원 대기실의 공기를 썼다. 나는 분류장의 모터 소리와 하모니카의 첫 음을 썼다. 서로의 문장이 서로를 붙들었다. 붙들린 마음들이 방 안 온도를 조금 올렸다. 여름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안했다. 짧았다. 나는 길게 답하지 않았다. 우리 각자 잘 살자. 그 말이 늦은 화해였다. 미움 대신 거리를 택한 사람들. 거리는 둘을 갈라놓지만 동시에 서로를 지켜준다. 적당한 거리는 배려의 다른 이름이었다. 가끔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일정 안내 확인 통화. 절차는 느렸다. 느린 걸 인정하자 마음이 덜 다쳤다. 느림은 때로 정확함의 다른 얼굴이었다. 내 생활도 느렸다. 그러나 꾸준했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다.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 나는 대답했다. 때로는요. 근데 외로움은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채울 수 있거든요.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관건이었다. 나는 물, 걸음, 글자, 숨으로 채웠다. 물은 보리차, 걸음은 공원 한 바퀴, 글자는 하루 3줄, 숨은 하모니카 한마디. 가을이 또 왔다. 나는 박스를 들다가 갑자기 멈췄다. 분류 게이트 너머로 작은 별이 하나 보였다. 도시에 별이 있었나? 상가 간판 사이로 고집스럽게 빛나는 점. 나는 그 점을 오래 보았다. 그 작은 빛을 내 안의 어두운 곳들에 붙였다. 그러면 어둠도 질서를 갖는다. 질서를 갖춘 어둠은 무섭지 않다. 1년이 지났다.
반장이 말했다. 최 선생님 1년 축하드려요. 팀원들이 박수를 쳤다. 누군가 고구마를 삶아왔다. 뜨거운 김이 분류장 공중으로 오르더니 금세 사라졌다. 나는 하모니카를 꺼내 고향의 봄 한 절을 불었다. 음이 하나 삐끗했지만 아무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누군가 박수를 3번 쳤고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다. 나는 웃었다. 이곳이 나의 이제. 여기서 나는 늦게 다시 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연천 바람이 차갑고 달았다. 문을 열고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주전자 스위치만 울렸다. 푸르스름한 표시등이 켜졌다. 나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3줄. 박스 834개. 팔이 덜 아팠다. 하모니카 한마디 길어짐. 전화 딸과 12분. 그리고 한 줄을 더 썼다. 나는 내 편이다. 종이를 덮고 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 안쪽에서 작은 등이 켜졌다. 켜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따뜻해졌다. 언젠가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 뭐가 제일 좋아? 요즘은 밤이 좋다. 왜? 밤이 되면 내가 나를 더 잘 알아.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언젠가 이 아이도 알 날이 올 것이다. 자기 시간을 자기 손으로 지켜내야 할 때가 있다. 그때 이 아이가 누군가의 말 대신 자기 숨을 믿길 바랐다. 나는 여전히 컨베이어 벨트에 전원을 올린다. 벨트가 돌고 박스가 흐르고 테이프가 붙는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작은 인사를 남긴다. 수고하십니다. 좋은 밤 되세요. 말은 짧고 의미는 길다. 짧은 말이 길게 남는 밤. 그 밤들이 쌓여 내일을 만든다. 혹시 화면 너머의 누군가가 나와 같은 곳을 건너는 중이라면 나는 조용히 말해주고 싶다. 늦게라도 자기 편이 되라고. 존중이 없는 자리에서는 오래 머물지 말라고. 감정보다 계산을 먼저 적고 생활 기술을 하나씩 손에 올리고 관계를 얇게라도 시작하라고. 하루 15분의 배움은 100번이면 모양을 바꾼다고. 나는 그걸 실제로 봤다. 내 안에서. 새벽 1시 반 마지막 박스를 밀어넣고 스위치를 내린다. 모터가 멈추고 소음이 가라앉는다. 나는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는다. 문을 나서며 하늘을 한번 본다. 별 하나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 좋다. 집으로 걸어가며 나는 마음속으로 내 이름을 또박또박 부른다. 최기석. 부산 남구 대연동. 야간 우편물 분류원. 그리고 오늘도 살아냈다. 조용히 또 한 칸.